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생사건의 분류는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두 번째로 회합과 간회합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 다음에 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이고 그래서 절차별 기한 엄수가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청부터 종결까지의 간단한 핵심 절차의 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생사건의 분류는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회합, 그 다음에 간회합 이런 식으로 법인회생사건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을 포함해서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회합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회생담보권을 포함한 채무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간이한 회생사건이라고 해서 간회합 사건 번호가 부여되겠습니다. 그런데 회합과 간회합의 절차가 다른가 같은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간에 있어서 간회합이 회합보다 통상 1 내지 3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되고 더 스피디하게 진행된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생법은 기본적으로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별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사업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원으로 개시 결정에 관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 내에 보전처분 결정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의 울타리 안에 보호막에 쌓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신청일부터 통상 30일 내에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시 결정 시에 회생 절차 일정이 정해지고 이 캘린더가 향후 절차의 큰 윤곽이 되겠습니다. 회생 개시 신청으로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두 번째로 보존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법원은 보호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표자 신문 절차,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절차가 행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시부인표를 채무자가 제출하게 되고, 여덟 번째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조사위원의 조사 보고서 또 관리인의 조사 보고서가 각각 별도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주요 사항 요지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열 번째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11번째로 이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관계인 지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인 지표에서 동의 여부에 따라서 12번째로 인가결정이 행해지거나 또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폐지 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13번째로 인가결정 이후에 절차가 종결되는 마지막 단계가 행해지게 됩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회생사건의 분류는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두 번째로 회합과 간회합 사건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그 다음에 회생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한 엄수가 극히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청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절차를 1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인회생 절차 진행에 앞선 마음가짐,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